우리 젊은 날의 여름은 참 낭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정도에서는 낭만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낭만을 좀 이렇게 갖고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밤에 보는 여름밤에는 더운 것도 있지만 잠을 못 자잖아요? 대신에 생각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여러분들과 함께 인천튜브도 같이 생각하고 고민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오늘 방송 유의의 고민상담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방송 말고요. 우리가 어떤 방송들이 또 있는지 광고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2023년 인천튜브가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그동안 조금 지루하셨던 라이브 방송을 시청자 여러분이 쉽게 찾아보실 수 있게 쪼개서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매월 첫 주에는 인천과 대한민국의 다양한 문학의 이야기를 연극인 김병훈 선생과 함께 유명 게스트가 초대되어 비대면으로 소개하는 인천 문화갤러리 창의. 둘째 주에는 방송작가 유유가 여러분의 머리 아픈 고민을 함께 고민하고 들어주는 시간, 유유의 고민상담소가 셋째 주에는 인천의 다양한 테마를 소재로 관광, 역사, 기행을 소개하는 학산포럼 천연기 대표의 인천 테마 기행, 인천을 대표하는 크리에이터 창작소 인천튜브에서 매일매일 즐거운 상상이 인천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에게 펼쳐집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인천튜브와 함께 하시는 인천 시민 여러분 또는 전국에 계신 세계에 계신 우주에 계신 여러분 저희들한테 기운을 주시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알림까지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유희 작가님과 함께요. 고민 한번 듣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생각해보니까 어저께는요. 구독과 좋아요를 안 했더라고요. 안 했어요? 요즘 그래도 구독자가 많이 늘지 않았나요? 저희가 이제 새롭게 기획하는 어떤 방송이 있는데 그 방송에 열심히 구독하시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송이 있군요. 좀 만들고 있습니다. 광고에는 넣으셨는지를 모르겠어서 제가 지금 말을 못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어떤 사연으로 또 얘기를 해볼까요? 네, 오늘은 아마 요즘에 많이 이제 좀, 오래됐죠? 그 있은 거는. 그러니까 그 사건으로 많이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은데, 이번 역시 이제 그 보이스 피싱으로 이제 그 피해를 입으신 분의 사연인데요. 그러니까 보니까 되게 안타까운 좀 사연이긴 해요. 그래서 어떤 사연인지 한번 보고 얘기 나눌까요? 그래요. 사연 한번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50대 주부입니다. 갓 20이 된 우리 아이가 홀로 일을 하는 엄마를 생각해 가정에 도움을 주고자 보이스 피싱인 줄 모르고 보이스 피싱 수거 책을 하다가 그만 구속이 되었습니다. 보험사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속았다지만 한편으론 그런 일에 속아버린 것이 제 잘못인 것만 같아 가슴이 무너집니다. 피싱범은 잡히지도 않고 모든 범죄를 홀로 뒤집어 쓰고 있는 걸 알면서도 형편이 되지 않아서 피해자와 합의조차 해주지 못하는 무능한 엄마가 되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 너무 속이 상합니다. 이럴 땐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안타깝긴 하네요. 저게 엄마라면은 많이 힘들 만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즘 이제 보이스피싱 주원님은 이렇게 연락 오신 적 있나요? 이거 몇 번 있어요. 그래요? 몇 번 있어요. 저는 사실 한 번도 없거든요. 진짜요? 네, 전화가 한 번도 안 왔어요. 어떻게 해킹이 안 됐나 봐. 그래서 사실 저거를 항상 볼 때마다 저게 피해를 이렇게 아. 저렇게 피해를 받을 이유가 뭘까? 막 전화를 받으면 알 것 같은데 약간 이 생각이 들거든요. 초창기 때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같은 거 말고 이제 좀 몇 년 전에 제가 받았던 건 몇 년 전인데 누가 들어도 조선 말투 그 조선인 말투에 막 이런 거 있어서 보이스피싱이구나 이제 속으로도 알겠고 그래갖고 저는 그래 이게 국제 전화일 텐데 너네들 전화세라도 나와봐라 그래갖고 되게 길게 막 얘기를 하고 막 이런 적은 있어요. 근데 요즘 얘기로는 이제 많이 너무 진화가 많이 돼가지고 거의
그 혹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뭐 이제 집안 내력이라던가 뭐 애들 이름이라던가 뭐 이런 식의 어쨌건 연관되어 있는 거를 시나리오를 진짜 기가 막히게 쓴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알바 많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작가님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이거를 하는 알바생들이 정말 몰랐을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알긴 알았을 것 같거든요. 그쵸. 근데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봐도 왜 탐사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정말 모르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네. 거기 현장 가서 알았다고. 예를 들어서 어. 그런 경우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그 아는 동생이 있어요. 남자인데 얘도 한 3년 전에 요 나온 사연이랑 거의 비슷해요. 고액 알바라고 그 친구도 이제 갓 결혼을 해서 돈이 좀 필요한데 고액 알바라고 해서 맨 처음에는 얘기들 들어보니까 맨 처음에는 이게 채권을 뭐 이렇게 그 수거하는 뭐 이런 거라고 했대요. 근데 채권은 뭐 그럴 수 있다. 저도 비슷한 걸 옛날에 해봤던 적이 있어서 그런 거 있지 이랬거든요. 근데 얘는 거기서 한 보를 더 들어갔던 거였어요. 자기 통장을 빌려주는 그런 것까지인데 그 정도면은 알거든요. 알죠. 그리고 대부분은 해서 이거 이상한데까지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상한데였으면 안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엄마이신 분이 20살짜리 아이가 그렇죠. 딸이. 내가 돈을 더 많이 줬으면 뭐 이렇게 안 했을 텐데 맞지 이렇게 생각하셔서 어머님이 그러시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일이 났다. 그게 사실 저는 이런 사건들은 그냥 딸이 그 안에서 약간 반성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기록으로 남으니까 그게 이제 뭐 부모의 마음인 것 같긴 한데 아까 조아님 말씀처럼 사실 모르진 않았을 것 모르진 같다는 않을 생각은 거예요.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한 20살 어린 친구 같긴 한데 그런 이제 기록이 남는다는 게 이제 부모의 마음으로는 좀 그럴 것 같긴 한데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렇게 하셔서 네, 이게 그 친구 그 남자 그 아는 동생 그 케이스를 보니까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돼요. 이게 요새는 보이스피싱이 예전처럼 그래 학생이고 예전에 그렇진 않죠. 학생이고 막 이제 이러니까 정상을 참작하고 뭐 초범이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 이거 되게 강화돼요. 막 이게 피해자도 많고 막 이러니까 거의 중범죄처럼 들어가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얘기가 얘가 했었을 당시에도 그래서 변호사가 얼마나 중간에서 얘가 이런 거 아니다 막 이제 이걸 열심히 증거가 됐던 뭐가 됐던 열심히 찾아줘야 되고 인터넷에서도 이제 보니까 이걸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더라고요. 그리고 보이스피싱을 했으면 그 피해자가 있잖아요. 그럼 피해자가 금액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피해자하고 합의를 빨리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케이스는 어머님이 그걸 하실 수 있는 어머님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피해자랑 합의하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은데 예. 그 금액도 크다 그러면 여기서 합의가 쉽진 않죠. 그러니까 그리고 얘한테 중형이 가느냐 아니냐 이 사람의 그 형량이나 뭐 이런 게 보이스피싱 그 알바 이렇게 우리 TV에 보면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라 그쵸, 여기서 뽑고 저기서 뽑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 건수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첫 번에 가서 하나만 빼고 그만뒀냐, 몇 번을 돌았느냐, 뭐 왜 몇 번을 도는 게 많아지면 금액도 많아지고 맞아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이미 보냈느냐, 내수 중에 있느냐, 내수 중에 있으면 달라지죠. 그 피해자들한테 돈이 그냥 다시 갈 수 돌려주니. 있는 수준이잖아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게 사실은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그 동생 제가 아는 그 지인 같은 경우에도 되게 변호사를 잘 썼다고 그러고 그래서 잘 됐어요? 걔는 한 2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제가 보니까 뭐 벌금 2천만 원에 뭐 5년 이하에 막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중범죄라고 하는데 탄원서를 썼어요. 그래서 탄원서를 정말 탄원서 어머님도 탄원서를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우리 아이는 이렇게 되고 저기 하고 정말 구구절절히 막 이제 이렇게 하면서 탄원서들을 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어머님이 맹 놓고 그냥 가만히 계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 엄마 사연을 보니까 그렇게 막 열정 있게 막 나서갖고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러고 있을 맞아. 시간이 그렇죠. 없어요, 어머님. 빨리 나서서 나서서 만일에 변호사를 내가 금전적으로 없어서 변호사를 살 저기가 안 된다 그러면은 법률구조공단이나 이렇게 맞아요. 해서 상담해주고 뭐 해주고 할 사람이 있어요. 거기라도 빨리 뚫어야 되고, 사실은 국선 변호사 분들도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예, 그분들이 훌륭하신 건 맞는데 그래도 조금 덜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서 어쨌건 맞아. 여력이 안 되면 그런 분들이 됐던 뭐가 됐던지 간에 법률구조공단이라도 빨리 가셔서 상담하시고 뭐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셔야 되고, 어머님 쫓아다니시고 지금 그 아이의 피해자 되시는 경찰 계속 긁어가지고 이거 어머님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안 그러면 맞아요. 아이가 들어갔다 나오는 건, 근데 그렇다고 뭐 무죄가 될 수 있는 거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해서 무죄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많지 않대요. 초범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이게 사실은 어렵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일에 정말 좋은 사람 쓰고 그렇죠. 얼마나 변호사가 일을 열심히 해주느냐에 따라 이 사람의 것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요즘 하도 뭐 경찰에 무슨 일이 있고 들어가고 그러면은 저기 변호사들이 증거 다 찾아줘야 되고 저기 해야 되고 막고 해야 되고 하는 거를 다 피해자 쪽이 됐던 뭐 고소인이 됐든 이쪽에서 다 해줘야 된대요. 해주는 거 없대요. 맞아요. 그런 말들을 들으니까 좀 그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나온 다음에도 뭐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어머님이 빨리 움직이셔야 되는 거하고, 어머님이 탓이라고 생각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내 탓이요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 아이가 잘못한 거야. 어머님이 돈이 많아서 걔가 그 아이가 돈이 많았으면 그런 일을 안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맞아요. 그건 돈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대부분 물론 방송에서는 또 그런 사연이 있는 친구들을 하긴 하겠죠. 뭐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방송에 나온 친구들도 다 이제 어려워갖고 직업 구하다 하는데, 아마 저도 방송 작가로서 아는 거는 약간 이야기거리가 스토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연들로 하긴 하는데, 이분 역시 또 똑같은 사연이라서 더 이제 사람들의 이제 대중들의 이제 안타까움이나 이런 거 살 것 같긴 한데, 말씀처럼 어머니가 가만히 계시면은 그건 지금하고 달라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혹시 방송 작가니까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 게, 이런 뭐 판사건 뭐하건 이게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 이 사람에 대한 스토리를 잘 꾸미며 정말 감동적인 휴머 스토리를 이 아이를 위해서 꾸며줘. 그러면 좀 정상 참작이 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럼 크죠. 이 이게 아이 이제 방송에 나갈 만큼 탐사 프로그램에 나가면은 이제 좀 달라지긴 하겠죠.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도 쉽지 않죠. 그렇죠. 충분히 예를 들면 좀 약간 좀 큰 사건이 같이 있어야겠죠. 이래서 무슨 살해 사건이 같이 있다거나.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연으로만 봤을 때는 그래서 방법은 어머니의 몫이 아까처럼 주한이 말씀처럼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안 식구를 다 대동을 하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어머님. 예, 저희가 얘기해드릴 수 있는 건 빨리 뛰시라. 1분 1초가 급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번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건데, 다른 솔루션 혹시 있으실까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조금 명쾌하네요. 그게 가장 큽니다. 어머니 주위에 쓰시면 안 되고요. 빨리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형사라도 잘 구슬려 보실 생각을 하시면서 맞아요. 뛰시길 바랍니다. 저희 주변에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당하시는 분들은 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많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일 당하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혹시 위로의 말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위로할까요? 근데 위로의 말이 이럴 때는 저는 위로의 말을 사실 뭐라고 해야 될지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저희가 만약에 이제 아까 누구죠? 아시는 지인분이 그렇게 하셨던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계약 잘 챙기고 저기 하고 뭐 이렇게밖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오히려 막 그런 말을 하는 게 더 미안한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못 해주면서 그래 넌 잘 될 거야 뭐 이런 말 하는 것도 너무 미안하고
그 다음에도 그 친구한테 좀 미안한 거는 있는데 지금도 내가 어떻게 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게 그 아이가 교도소에서 연락이 왔었거든요. 자기 만나러 오라고. 자기 그 만나러 오라는 말 자체는 뭔가 이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한테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저기 했는데 안 갔었거든요. 왜요? 내가 그 뒷감당을 해줄 수 없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알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내가 가는 순간에 그러면 그 아이가 얘기하는 그것들 뭐 그렇죠. 뭘 저기 돈이 됐던 뭐가 됐던지 간에 내가 그걸 케어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얘기는 들었고 돌아는 다니고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그걸 해줄 수 있는 여력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연결은 했지. 이제 그 다른 그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분한테 연결은 했는데 근데 지금도 미안하긴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뭐 할 줄 말은 할 수 없는 거고 차라리 이제 주한님 말씀처럼 뭔가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데를 알아봐 주면 좋은데 사실 이게 물론 요즘 사회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저도 저랑 얽히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말을 그렇게 하고서 안 해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교도소에 있을 때도 만약 편지나 뭐가 서로 오고 갔다고 했을 때도 도움이 안 되면 그게 더 미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들한테 이런 일이 있어서 도움을 이렇게 요청한다. 그러면은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이렇게 댓글이나 좀 이런 거 좀 달아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가 좀 더 나쁜 사람일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라는 위안을 저는 좀 받고 싶다는. 맞아요. 그죠? 구독자분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렇죠. 구독자분들 이렇게 댓글 좀 써주세요. 댓글이 너무 없어요.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여러분들 건강 좀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새 코로나도 좀 많이 일어나고 있고 더불어 감기도 걸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저희는 내일 또 뵐까요? 그럴까요? 예, 여러분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